안녕하세요. 저는 이제가 40대에 접어든 직장인 여성입니다. 얼마 전 관리자급으로 승진하게 되면서 회사 내에서 입지도 커졌지만 그만큼 해야 할 업무도 많아지고 책임져야 할 일들도 많아져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럽다거나 힘든 마음보다는 기쁜 마음이 더 커요. 워낙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았기에 승진은 정말 바람하지 않던 바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회사 생활에 욕심 많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병행하기가 어려워 독신이신 분들도 적지는 않은데요. 한때는 저 역시 결혼 생각보다는 일 욕심이 더 많은 사람이었지만 평생을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 만나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평소 굳이 결혼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대놓고 이야기하던 저였기에 저처럼 결혼한다는 말 나왔을 때 주변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어요. 아무래도 일 욕심 많은 저이다 보니 주변 지인 중에서도 결혼하지 않고 커리어 탄탄하게 쌓아 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는 여성 지인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사실 그런 지인들은 마냥 제 결혼을 축하해 주지만은 않기도 했습니다. 너 정말로 그 결혼할 생각이야? 에이, 또 왜 그래? 소연이가 어련히 알아서 결정하겠지. 내가 아까워서 그래, 아까워서. 누가 봐도 신랑 될 사람보다 얘 스펙이 훨씬 좋은데. 친구들 반응이 이런 것도 무리는 아니었어요. 제가 결혼을 결심한 남편은 사실 저보다 경제적 조건이나 직업적인 배경 등 여러 면에서 스펙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객관적인 조건을 비교해봐도 신부인 제 쪽에 아깝다는 소리가 당연하다는 듯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남편 되실 분이 서연이한테 그렇게 잘한다잖아. 당연히 잘해야지. 야, 나 같아도 잘하겠다. 나보다 연봉 2배는 훨씬 더 버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잘해야지. 맞아요. 결혼 당시 남편 연봉은 제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입사 동기들보다도 실적이 높은 편이라 특히나 연봉이 더 높은 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리 크지 않은 회사 다니면서 연봉도 저희 나이대 기준치에도 살짝 못 미치는 정도였으니 솔직히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주변 지인들 이야기라면 저라도 제 친구들과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친구가 결혼한다는데 마냥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건 서운한 기분이 들기는 했지만 친구들 하는 말이 납득이 가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결혼에 이르기까지 제 쪽보다는 남편 쪽에서의 열렬한 구애 끝에 성사가 된 결혼이기도 하고요. 남편은 제가 맡았던 계약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제게 상냥하게 대했고요. 저야 당연히 계약 제대로 성사되려면 관리자인 저한테 잘 보이려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호감일 거라고까지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업무 종료된 이후로도 계속해서 제게 꾸준하게 안부 연락을 해오고 자꾸 약속을 잡으라고 하는 터에 남편 쪽에서 처음부터 제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크게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보통 제게 관심 표하던 남자들은 제 배경을 처음에는 마음에 들어 하다가도 제가 결혼보다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보고 나중에는 못마땅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조신하게 자기들 내줘야줄 생각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도 많았죠. 남편 역시 처음에는 일 열심히 하는 제 모습이 멋있다면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왔습니다. 워낙 제가 업무가 많다 보니 미리 약속을 잡았어도 회사 일 때문에 늦게까지 일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만나면서 그런 일 생길 때마다 단 한 번도 불만 표시한 적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서연 씨가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서연 씨 없으면 회사 일이 돌아가질 않으니까 이렇게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피치 못하게 이런 일이 반복해서 생기면 당연히 상대방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단 한 번도 마음에 안 든다는 표시 내지 않고 제 일과 입장을 존중해주는 그 사람이 참 성숙해 보였습니다. 그렇다 한들 결혼까지 결심하는 게 제 입장에서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끈질기게 설득하는 남편에게 결국 넘어가고 말았죠. 서연 씨 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뻔히 아는데 설마 내가 결혼했다고 내줘봐라고 그런 짓을 하겠어? 서연 씨 같은 잘난 여자가 같이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우면서 자기 부인 깎아내리려고 드는 건 못난 남자들이나 하는 짓이야. 심지어는 저희 사이에 아이라도 생기게 되면 저 대신 육아휴직 내고 단단히 저 외조해주겠다며 호언장담을 하기도 했어요. 솔직히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쉬어야 한다면 내가 쉬는 게 맞지. 나 아기 좋아하는 거 알잖아. 나만 주면 키우는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이 생긴다고 경력 단절될까 봐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 사실 저희 회사 선배들 중에서 능력 있는 여자 선배들이 좀 많겠어요. 하지만 그런 선배들도 결혼하고 나면 결국 출산에 육아에 희생하는 쪽은 남편보다 여자 선배들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 제게 나만 주면 키우는 건 자기한테 다 맡기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남자라니. 그렇게 결혼만 해주면 나 지금처럼 일하는 것 그대로 존중해주고 육아까지 전담하겠다며 열렬히 구애해오니 결혼에 냉담했던 저도 서서히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결혼에 대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요. 바로 저희 부모님 영향이 컸어요. 사실 제 본가는 서울이 아니라 지방이거든요. 대학 진학하면서 저 혼자서 서울의 상경에서 대학 공부하고 이곳에서 취업을 해서 혼자 살고 있었고 당시에 지방의 시골에서 엄마가 지내고 계셨어요. 아버지와는 따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대학 갈 무렵에 엄마와 제 친부가 이혼을 하셨거든요. 낳아준 사람이니까 아버지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제게는 부모 같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여자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잘 벌어서 가족 부양이라도 잘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그 지긋지긋한 고향 동네 떠나서 대학도 멀리 진학하고 싶었어요. 주변에서 제 아버지라는 사람 가장 노릇이라고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남봉꾼처럼 사는 거 뻔히 아는데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워서 어디 거기서 계속 살고 싶었겠어요? 그런 인간과 같이 사는 내내 저희 엄마 인생은 또 얼마나 지옥이었겠습니까?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는 남편 대신 저희 집 실질적인 가장은 엄마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인이고 자식이고 나 몰래라 내팽개치고 외면하는 남편 대신 저도 혼자 키우다시피 하셨던 엄마였어요. 어릴 적에는 도대체 엄마가 왜 아버지랑 이혼을 안 하는지 그게 이해가 가질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희 엄마라서가 아니라 생활력 강하고 가족 끔찍이 여기고 어떠한 면을 비교해봐도 친부라는 사람하고는 비교하는 것이 모욕일 정도로 괜찮은 여자였던 엄마가 고작 결혼 한 번 잘못했다고 저런 사람에게 엮여서 평생을 고생하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엄마가 쉽게 이혼을 결심하기 힘들었던 것은 자식인 제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겠죠. 하지만 막상 자식인 저조차도 엄마의 이혼을 바랄 정도였으니 제가 얼마나 결혼이라는 게 지긋지긋해 보였겠습니까? 살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온 결혼 생활이라는 게 저렇게 형편없는데 나는 남자 하나 잘못 만났다고 평생 저런 남자한테 희생하고 살지는 않으리라. 어릴 적부터 굳게 다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가 미운 만큼 엄마에 대한 애틋한 감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고, 고작 엄마와 단둘뿐이다시피 한 가정에서 세상 둘도 없는 사이였던 엄마와는 돈독하고 애틋한 사이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엄마에게 유독 각별하다는 건 남편 역시 모르지 않았습니다. 홀로 딸 장성시킨 저희 친정엄마를 결혼 전부터 한껏 축켜 세웠던 것도 그런 영향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부모님 두 분 다 계셔도 자식 하나 키워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 장모님 여자 혼자 힘으로 자기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으니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야. 그 와중에 혼자서 똑똑하게 공부 잘해서 이만큼 성공한 자기도 너무 멋있고, 그만큼 내가 효도해야지. 자기 바쁠 때는 나 혼자 내려가서라도 잘 지내고 계신지 들여다보기도 하고, 당신 목까지 효도하는 사위 될 테니까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 사실 제가 결정적으로 남편에게 넘어갔던 것도 저한테 잘한 것보다도 저희 엄마께 잘하겠다는 말에 더 찡해져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결혼도 전에 저희 엄마 지내시는 시골까지 내려가 같이 텃밭도 가꾸고 사위라면서 동네에 인사도 다니고, 처음에는 딸 자식에 비해 여러모로 조건이 떨어지는 사위를 마냥 반기지만은 않으셨던 엄마도 그렇게 살갑게 다가오는 사위 덕에 은근히 면이 섰었던지 결국 마음을 열고 마셨습니다. 시부모님도 제게 참 잘해주셨습니다. 사실 아무리 여자 스펙이 좋다 하더라도 자기 아들 자존심이 먼저인 게 시부모 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며느리가 더 잘났다는 걸 알아도 그런 잘난 며느리가 행여나 당신 귀한 아들 기라도 죽일까 싶어 도끼는 두고 쳐다보는 시부모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첫 만남에서부터 저희 두 사람 조건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말씀하시던 시부모님이셨습니다. 아무리 우리 자식이라고는 해도 우리도 사회생활 해본 사람들이고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정연 씨나 사부인 되실 분 입장에서 아쉬움이 남지 않기가 어렵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더 잘해야죠.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제게 깍듯하게 대해 주시는데 그만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이었어요. 아무리 그게 사실이라고는 해도 부모된 입장에서 저렇게 말씀하시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리 말씀해 주시는 두 분이 참 성숙한 진짜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 결혼하고 난 다음이라고 해도 남편이 이제 저 잡은 물고기 취급하며 돌변할 사람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 되실 자리가 저렇게 인격자인데 설마하니 저런 분들 밑에서 자란 사람이 그렇게 야비한 행동을 할 거라고 더는 의심하지 못했던 거죠. 그건 저희 친정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이야 오래 겪어봐야 안다지만 그래도 지금껏 김사방이 우리한테 한 걸 봐라. 너야 콩깍지 때문에 잘해준다고 쳐도 이 깡촌에 혼자 살고 있는 노인네한테까지 꼬박꼬박 찾아와서 저렇게 정성을 쏟기가 어디 쉽니? 엄마가 네 아버지랑 제대로 살지를 못해서 네가 의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건 잘 알지만, 엄마가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너도 꼭 그렇게 산다는 법도 없고, 엄마는 김서방 같은 사람이라면야 이만하면 됐지 싶다. 저 못지않게 저희 엄마한테 정성을 다해 점수를 딴 남편이었으니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참 감사하기도 하고 남편에게도 고마웠습니다. 딸인 제가 나름대로 엄마한테 잘하려고 노력했다고는 해도 일 때문에 바빠서 얼굴 한번 비추기 쉽지 않은 딸 자식 빈자리를 채워준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남편에게 고마운 만큼 저 역시도 그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 아낌없이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서로 의지하면서 가족이 되어 살아보자고 그리 결심하면서 한 결혼이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워낙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에게 별다른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신혼여행도 간신히 짬을 내서 다녀올 정도로 업무가 많이 몰려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신혼이라고 해서
꿈 같은 시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넘치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매일같이 야근이 이어지는 저에 비해 남편은 비교적 칼퇴근하는 회사였습니다. 제 딴에는 그런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결혼해서 나름대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내라는 사람은 매일같이 늦으니 유부남이 되었는데도 항상 혼자 저녁을 먹어야 하는 남편이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걱정스런 마음도 들었고요. 그렇게 결혼하고 보름쯤 되었을까. 당연히 저보다 퇴근 시간이 이른 사람이 자정이 다 되어 집에 들어가는 저보다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웬일로 이렇게 늦었어? 회사에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뭐 딱히 무슨 일이 있다기보다는 어차피 일찍 들어와도 당신 퇴근이 늦기도 하고 괜히 예전보다 더 집안이 썰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한잔하고 들어왔지.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 듣는 제 마음이 뜨끔하더라고요. 입장 바꿔서 제가 남편 같은 처지였다 하더라도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회사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사람이 모든 일을 이성적으로만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만큼 짬날 때마다 내게 할애된 시간은 남편을 위해서 써야지 하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평일에 더욱 업무에 박차를 가하여 간만에 주말에 출근하지 않고 통으로 쉴 수 있게 휴일을 빼놓았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남편만을 위해서 휴일을 다 써야지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남편 쪽에서 거절의 말이 돌아왔어요.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나한테는 그런 소리 없었잖아. 당신이 항상 주말에도 출근을 하니까 당연히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지. 쉬게 되었으면 미리 말을 좀 해주지 그랬어. 황당했지만 미리 잡혔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라고 할 수도 없고 제 나름대로는 힘들게 뺀 휴일이었기 때문에 속상한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지만 남편은 나보다 훨씬 이런 일을 많이 겪었을 테니 나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남편의 외박은 잦아졌어요. 어느 정도 급한 업무가 정리되고 칼퇴근까지는 아니어도 부부가 함께 저녁 먹을 수 있는 시간 정도는 퇴근할 수 있게 되었는데 도리어 저 혼자 저녁 먹는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동창 모임이고 회사 직원 모임이고 항상 평일 저녁에 무슨 일이 그렇게나 많은지 스케줄이 꽉 차 있었어요. 결국 보다 못한 제가 한 소리를 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혼인데 바깥 약속을 너무 자주 잡는 거 아니야? 아니, 당신도 늦게 들어오니까. 그거야 회사 일 때문에 사정이 어쩔 수 없어서 그랬던 거잖아. 그리고 요즘에는 나도 일부러 당신이랑 저녁 먹으려고 일찍 들어오는데 오히려 매번 당신이 밖에 나가 있으니까 집안에 나만 혼자 있고 그래도 이제 둘이서 같이 사는데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 때랑은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겠어? 제 딴에는 벌써 보름 넘게 참아주고 있던 일이라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만날 집이나 지키면서 당신 퇴근하는 거나 기다리고 있어? 당신도 안 늦었던 거 아니면서 왜 나만 갖고 그래? 나야 일부러 늦은 것도 아니고 당신 말고 다른 사람 만나느라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 내가 일 제외하고 결혼하고 다른 사람이랑 약속 잡아서 늦게 들어온 적 한 번이라도 있었어? 그런데 당신은 회사 일도 아니고 매번 친구들 지인들 만난다고 늦게 들어오고 그럴 때마다 꼭 술 마시고 들어오니까 그런 거잖아. 남자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면 술도 좀 마시고 그러는 거지. 자기도 사회생활 안 해본 것도 아니면서. 당신은 대기업 다니니까 늦는 거 당연한 거고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회사 다니는 사람은 밖에서 약속 잡는 것도
마누라 눈치 봐가며 해야 해? 자기도 모르게 날석에 확 튀어나온 한마디에 그만 제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이제 결혼해서 함께 살게 되었으니 두 사람의 생활을 존중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듯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남편에게 당황스러웠어요. 저희 대화 내용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남편에게 사적인 약속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했지 남편이나 남편 회사를 무시하는 발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없이 날카롭게 구는 남편이었어요. 결혼 전에 저 사람이 제 회사와 자기 회사 비교해가며 안 좋은 말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딴에는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서로 대화를 하려고 시도한 것인데 저런 식으로 나오니 저도 더 이상 말이 곱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내가 대기업 다니고 당신이 별볼 일 없는 회사 다닌다는 소리가 왜 나와? 내가 언제 당신 회사 가지고 뭐라고 한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어? 왜 꺼내지도 않은 이야기까지 걸고 넘어지면서 이렇게 날카롭게 구는 건데. 저 역시 참지 않고 할 말을 하자 자기도 아차 싶었는지 금세 꼬리를 마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기보다는 내가 말실수했어. 말실수했다고. 그런 식으로 무마하려고 들기는 했지만 한번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이 쉽게 머리에서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 남자가 잘난 여자에게 자격지심 부리는 여타 다른 남자들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저런 식의 발언이라니. 저로서도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로도 은근히 제 속을 긁는 남편의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내 옆자리 이대리도 우리랑 비슷하게 결혼한 신혼인데 요새 만날 점심 도시락 싸갖고 다니더라. 와이프 되시는 분이 손이 그렇게 야물딱질 수가 없더라. 보는 내가 진짜 부러워서. 듣는 저는 그만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저 소리를 무슨 의도로 하는 거겠어요? 똑같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인데 아내에게 점심 도시락까지 받아먹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나도 너한테 도시락 받아먹고 싶다. 그 소리 아니겠어요? 아니 도시락 싸서 다니는 거 그렇게 부러우면 자기가 싸도 될 일이잖아요? 저는 뭐 일 안 하고 집에 있습니까? 도시락은 남편만 받아먹을 줄 아나요? 결혼 전 같으면 감히 엄두도 못 낼 소리를 내뱉고 있는 남편에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당신이 도시락 쌀래? 아무래도 밖에서 조미료 잔뜩 들어간 식당밥 먹느니 집에서 건강하게 싸서 다니면 더 좋지. 하는 김에 내 것도 싸주면 고맙고. 지금 나더러 도시락을 싸라고? 당신이 도시락 싸서 가지고 다니는 거 부럽다며. 그럼 설마 당신보다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날더러 도시락 싸달라는 소리였어? 아니 뭐 그렇다기보단. 제가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슬쩍 발뺌을 하는데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행태에 그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럴 거면 결혼 전에 외조를 제대로 하겠다느니 그따위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도대체 왜 합니까? 잘난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 전에 온갖 사탕발림은 다 해놓고 저 그렇게 직장에서 잘 나가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매달리지도 않았을 거면서 그럴 것 같으면 결혼 전 약속이라도 제대로 지키든가요. 막상 결혼해서 자기랑 같이 살게 되니까 잘난 여자가 벌어다주는 돈 욕심과 안락한 생활은 포기할 생각 전혀 없으면서 양순한 가정주부가 해줄 법한 것들은 죄다 받고 싶어하는 심보라니. 욕심을 낼 거면 하나만 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점심 도시락 알록달록 쌀줄 여자랑 결혼하고 싶었으면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야죠. 제가 그렇게 살 생각 조금 더 없다는 거 뻔히 알면서 이제 와서 자기 입맛대로 나를 뜯어고치려 드는 남자라니. 그것도 결혼하기가 무섭게 자기가 언제 그랬다는 듯이 태도가 돌변해버린 남편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남편이 구워 삶는다고 남편 뜻대로 구워 삶아질 사람입니까? 결혼 전부터 누누이 생각했지만 결혼 한번 잘못하였다고 해서 남은 인생 전부 망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는 저였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혼을 하면 했죠. 제 성격 이런 걸 아니까 어떻게 저 긁어보려고 살살 건드리다가도 제가 폭발할 지경까지 가지 않으려고 자기 나름대로는 슬슬 제 눈치 보면서 깔짝거리는데 이건 대놓고 자기 말 들으려고 윽박지르는 것보다 사람 성질을 더 건드리더라고요. 이건 너무 비겁하잖아요. 그 와중에 시댁에서도 슬슬 며느리 길들이려고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시간에 굳이 전화해서 별다른 용건도 없는데 듣기 싫은 소리하기 시작하는 시어머니였어요. 너는 내가 먼저 전화 안 하면 안부 전화 한 번을 안 하더라.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지난주에도 홍삼 보내드렸다고 전화드렸는데 기억 안 나세요? 아니, 그건 그러니까 용건이 있으니까 전화한 거잖니. 어머님 아들은 저희 친정엄마한테 뭐 하나 보내준 것도 없어서 그나마 그런 용건이는 전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안부 전화는 아드님한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뭐 예의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혼 전에는 그 대단한 회사에서 정신없이 일하느라 바쁜 거 다 안다며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쓸 것 없다고 당신들이 먼저 나서서 당부해놓고 이제 와서 이입 싹 씻는 태도에 저도 굳이 예의 바르게 대응하고 싶지는 않았네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에 대한 회의감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더욱 치사스러웠던 것은 저 제대로 잘못 건드렸다가는 저런 것들 참아주지 않고 대본에 이혼하겠다고 나올 거 뻔히 하니까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저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도 대놓고 무시하거나 사람 완전히 돌게 만들지는 못하면서 저희 엄마 알기는 또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사실 남편이나 시집이나 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애초에 경제력 차이가 큰 두 사람이 만나 하게 된 결혼이었으니 집이나 재산도 죄다 제 명의였고 앞으로 벌어들일 재산도 제 쪽이 월등히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 남편이나 시모나 은근슬쩍 신혼집 공동명의로 돌려줬으면 싶어서 꿍얼대는 소리 여러 들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뭐 부부끼리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세금 혜택이 있다느니 하는데 제가 미쳤습니까? 세금 그거 조금 더 내고 말지. 결혼 전에 내가 마련한 집 절반 눈 뜨고 그냥 빼앗기게 생겼는데. 결혼 전처럼 저나 저희 엄마한테 지극하게 구는 거면 또 모르겠는데. 결혼하고 혼인신고서 도장 잉크 마르기도 전에 본색 드러내는 것들한테 집까지 공동명의로 해줬다가 제가 무슨 꼴을 더 보려고요. 그러니 가진 것 많은 제 앞에서 눈치 보는 것 같지도 않은 눈치라도 보고 있었지만 자기 보기에 그저 시골에서 소일거리로 농사나 지는 촌부에 불과한 내 엄마까지 어려워 보이지는 않았겠죠. 그러니 저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만큼 저희 친정엄마에게 더 소홀하게 대하고 무시하기 시작한 남편 놈이었습니다. 당신 또 생활비 카드로 어머님 호텔 끊어드렸어? 공동으로 생활하는 생활비 통장을 마치 자기 개인 통장처럼 물쓰듯 자기 본가에 퍼나르기 시작한 남편이었습니다. 물론 그러는 동안 홀로 계신 자기 장모한테는 고기 한 근 끊어다 드린 일 없었죠. 사실 그런 식으로 야금야금 쓰는 거, 저 그동안 모아놓은 것과 벌이 생각하면 그렇게 출혈이 심한 지출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남편 입장에선 아니잖아요. 자기 월급이 그만큼 쓰라고 하면 아까워서 손을 벌벌 떨 인간이 남의 돈으로 공치사는 다 하고 다니는데 그걸 어떻게 곱게 봐주겠습니까? 생활비 통장이라고 해서 돈 똑같이 넣어놓은 것도 아니었어요. 제 벌이가 훨씬 크니 남편이 넣은 돈 2배가 넘게 붓고 있는데 그걸 어디 제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써제낀단 말입니까? 제가 그놈 대리오도 시켜주려고 그렇게 제 몸 갈아가며 힘들게 돈 벌었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 하면 뜨끔해서 제 눈치 보면서도 무슨 세상 억울한 일 당한 것처럼 구는 남편이었어요. 그게 뭐 얼마나 한다고? 우리 엄마가 자기도 호캉스 한번 해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길래 얼마나 가보고 싶으면 그랬을까 싶어 내가 눈물이 다 나려고 하더라. 당신 어머니 호캉스를 못 보내드린 건 눈물 나서 멋대로 생활비 카드 써제끼고 그거 결제하면서 우리 엄마 생각은 안 나디? 장모님이야. 당신이 워낙 잘 보고 잘 챙기니까. 그러면 당신이 장모님도 보내드리면 되잖아. 우리 엄마한테 쓴 돈이 그렇게 아까워?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저 호텔뿐만 아니라 결혼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았는데 야금야금 시집가전 바뀌는 것, 시모 들고 다니는 가방이 낡은 천가방에서 명품백으로 바뀌어 있는 것, 제가 일일이 조목조목 짚으면 그것만 해도 한 재산 단단히 털어간 건 모르지 않는데 저 혼자 좋은 거 누리고 살면서 자기 식구들한테만 인색하게 구는 것처럼 말하는 남편, 괘씸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집에 퍼나르면서 세상 효자라도 된 것처럼 행세하는 동안 저희 친정엄마는 홀대당하고 있었고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지만 저놈이 저렇게까지 결혼 전에 했던 약속 입 싹 씻고 다른 놈 행세를 할 거라곤 저놈이 저렇게까지 야비한 놈일 줄은 몰랐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저놈 저거 글러먹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내심 강하고 어진 분들께서는 그런 놈이라도 고쳐 써보려고 노력은 해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수고로운 일조차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알아들어 먹을 놈이었으면 결혼하자마자 저렇게 태도 돌변하고 들지는 않았겠거니 싶었습니다. 그저 저 한 입으로 두말하는 놈의 버르장머리를 아주 제대로 고쳐주겠다고 벼르던 차였습니다. 그날은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었어요. 그간 생각해둔 바가 있었기에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마치고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너 명절인데 얼른 와서 일손 돕지 않고 뭘 하니? 고기만 털렁 보내놓고 돈 좀 썼다고 너는 쏙 빠져나갈 생각은 아니지? 남편 보냈어요. 뭐? 시어머니는 그 뒤에 무슨 말을 하는지 굳이 듣지도 않고 뚝 끊어버렸습니다. 생활비 통장에 축산 명의로 거액이 금액이 빠져나가 있는 걸 이미 확인하고 돌린 전화였어요.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역시나 10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그 최고급 한우는 저희 친정집이 아니라 시집에 가 있었습니다. 이게 누가 한 짓거리인지는 볼 것도 없었죠. 물론 제게는 단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벌인 일이었습니다. 내 엄마는 구경도 못 해본 최고급 한우, 나 아니면 주제에 구경도 못할 고급품을 제멋대로 주문해 보낸 놈이나 제 아들 능력으로는 꿈도 못 꿀 최고급 한우 선물 받아놓고도 며느리한테 창피한 줄도 모르고 시집살이 시키려 드는 시모라는 여자나 더는 상종하고 싶은 기분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아, 남편이 이번에도 자기 집에만 선물을 보낸 건 아니었어요. 제가 그동안 그걸로 벼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 자기 딴에는 제 눈치를 본 모양인데 그게 더 큰 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종현아, 김서방이 뭘 하나 보내주기는 했는데 놈이 제 딴에는 자기 딴에는 제 눈치를 봐서 저희 엄마한테 보내줬다는 건 통조림 깡통 안에 들어있는 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명절 선물 세트에 자주 들어가는 그 통조림 햄 말이에요. 지 엄마한테는 자기 돈 눈곱만큼 들어간 최고급 한우 제 마누라 돈으로 멋대로 긁어보내놓고 내 엄마한테는 겨우 회사 답례품으로 돌리는 깡통햄을 보내요? 거기서 다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받은 그대로 나한테 사진 좀 찍어서 보내봐. 그렇게 엄마가 서툴게 찍어보낸 사진에서 기어이 발견하고 만 거예요. 놈이 제 장모 명절 첫 명절 선물이랍시고 보낸 그 알량한 깡통햄의 유통기한이 벌써 1년이나 지나 있었던 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몇만 원 하지도 않은 통조림 햄을
그나마 새로 사서 보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안 먹고 처박아 놓은 걸 선물이랍시고 내 엄마한테 보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깡통햄 유통기한이 몇 년은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럼 도대체 얼마나 묵은 걸 보냈단 말입니까? 자기가 어디서 벌써 몇 년 전에 들어온 걸 어디 창고 같은 데 처박아 놨다가 겨우 그딴 걸 장모 첫 명절 선물이랍시고 보내요? 그것도 지 엄마한테는 내 돈으로 투뿔 한우를 보내놓고요? 아마 눈앞에 남편 놈이 있었다면 정말 때려 죽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무지 분노를 가라앉힐 수가 없어 벌써 제 본가로 튀어가 최고급 한우 처먹으면서 희희낙낙할 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네가 사람 새끼냐? 네 엄마한테는 내 돈으로 투뿔 한우 보내놓고 우리 엄마한테는 유통기한 1년이나 지난 깡통햄을 보내? 이 양심도 없는 새끼야? 일부러 목청이 터져나가라 놈 수치스러우라고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나마나 며느리 돈으로 한우 처먹고 있을 시가인간들 좁은 집에 다닥다닥 붙어있을 거라 하니 구들 들으라고 한 소리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꼴에 창피한 건 알아서 놈이 자존심을 세운답시고 더한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야, 어차피 통절미인데 무슨 상관이야. 그거 수십 년은 둬도 안 썩는다더라. 고작 1년밖에 안 된 통조림인데 먹는데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상관없으면 네 엄마한테나 썩은 통조림 처먹이지. 쥐뿔 돈도 못 버는 놈이 내 돈 가지고 하늘을 긁어? 이 염치도 없는 놈이? 야, 너 말 다 했어? 꼴에 자존심을 제대로 긁혔는지 바락바락 악을 쓰는 놈. 그러든 말든 그대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사람을 건드려도 정도가 있지. 나도 아니고 감히 내 엄마를 건드려요? 결혼만 해주면 내 앞길에 절대 걸림돌 안 되겠다며 외조 제대로 하고 나 대신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겠다던 놈이었습니다. 대리 효도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감히 우리 엄마한테 이따위 폐륜짓거리 하는 거 넘길 생각은 코딱지만큼도 없었습니다. 이 되먹지 못한 것들, 막대 먹은 버르장머리를 제대로 고쳐줄 시간이었어요. 여전히 차오르는 분노를 숨길 생각도 없이 그 길로 그 빈대 같은 인간들이 드글드글한 집구석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통화로 악을 썼으니 제가 나타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지 남편놈과 시가인간들이 당황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실에 깔아놓은 상위에 제 아까운 돈이 듬뿍 들어간 한우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어요. 자, 여기다 놔주시면 돼요. 예, 사모님. 제 지시와 함께 들어온 이들의 손에는 큼지막한 사람만한 포대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 포대자루가 개봉되고 좁아터진 집구석에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이 집구석 꽉 차게 몽땅 쏟아부어주세요. 야, 너 미쳤어? 네, 저는 농가의 통화를 끝내자마자 그 길로 쓰레기 처리 업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가정집에 가득 찰 만한 쓰레기를 준비해달라는 의뢰를 듣자마자 난색을 표하는 업체 대표였어요. 하지만 큰 소리를 제대로 친 저였습니다. 걱정하실 것 없어요. 혹여나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벌금에 변호사 비용 착수금까지 제대로 쳐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는 쓰레기 더미가 그 집구석 구석구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마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사태에 벌레 같은 인간들이 그야말로 벌레처럼 날뛰고 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당신들 미쳤어?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이러고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니까짓게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남의 돈에 기생에다 빈대나 붙는 것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가족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내 엄마한테 썩은 통조림 햄이나 보내는 망할 인간 주제에 감히 어디서 가족을 입에 올려? 왜? 이 쓰레기들은 네가 보낸 깡통햄에 비하면 새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 다 1년도 안 된 것들이야. 아이고 어쩜 좋아.
아유, 집안이 쓰레기장이 돼버렸네. 악취에 코를 부여잡고 주저앉은 시모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돈 제 돈처럼 써제낄 때는 창피한 줄도 모르던 것들이 쓰레기 투척까지 당하고서야 수치스러워하는 꼴을 보니 그저 우스울 따름이었어요. 니들한테 아주 잘 어울린다. 쓰레기 같은 니들한테는 이 꼴만큼 잘 어울리는 게 없네. 딱이네 진짜. 그동안 눌러 참은 것이 보통이 아니었던 만큼 쾌감은 더욱 컸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누굴 건드려요? 결혼하고 혼인신고소에 도장 찍었으니 억울하고 분한 일 당해도 별 수 있나 생각하고 참아줄 줄 알았나 보죠? 어린 반프런치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거지들 주제. 수준도 안 맞는 것들 그나마 자기 분수는 알고 사는가 싶어 걷어줬더니 감사한 줄도 모르고 건방을 떨어? 고장 네 주제 누굴 우습게 여겨? 우리 엄마가 촌에서 농사 짓고 있으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이디?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우리 엄마 명의로 된 건물이 몇 채인 줄이나 알아? 그게 무슨 소리야? 쓰레기 뒤집어 쓰고 악취가 풀풀 나는 와중에도 건물이라는 단어 한마디에 눈을 희번떡 뜨는 남편 놈이었습니다. 저놈이 저렇게 속물이었는데 저 추한 속내를 못 알아보고 결혼까지 왔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하긴 뭐 있어 봤어야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법이지. 당장 눈앞에 한우 몇 점 집어먹어 보겠다고 멍청하게 속물 본색 드러내는 것들인데 주제에 무슨 사람 보는 눈이 있었겠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니놈이 그렇게 무시하던 우리 엄마가 왕년에 부동산 큰 손이셨다는 뜻이다, 이 얼간아. 은퇴해서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계시니까 쥐뿔도 없는 촌 할매인 줄 알았냐? 네, 저희 엄마 왕년에 그 근처의 신도시 일대에서는 젊은 시절에 부동산 큰돈으로 꽤나 날리셨던 분이셨어요. 그렇게 시원찮은 남편 두고도 딸 자식 아쉬운 것 없도록 공부시키고 끝까지 뒷바라지 해주실 수 있을 정도로 능력, 재력,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빵빵하셨던 잘 나가는 여성이 바로 저희 친정엄마셨다, 이 말입니다. 젊은 날에 부족한 남편 대신 험난한 세월 헤쳐가며 치열한 부동산계에서 끝끝내 살아남으시고 은퇴 후에는 그 치열했던 생활에서 벗어나 시골로 터를 옮기시고 유유자적하는 삶을 즐기시고 계셨죠. 물론 그간의 고생은 고스란히 엄마의 자산으로 남아 활동하시던 신도시의 알짜배기 건물을 몇 채나 소유하신 건물주이기도 하셨습니다. 능력 없이 빌비대는 아들 덕 보고 살다가 며느리 돈 제 돈이라도 된 줄 알고 흥청망청 써댈 줄이나 아니 차림새 좀 검소하다고 사람 우습게 여겼겠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는 줄 아나? 뼛속까지 천박하기가 짝이 없는데 어울리지도 않는 명품 좀 두른다고 뭐라도 된 줄 알았어? 여보, 왜? 아까처럼 건방지게 소리 질러보지. 우리 엄마 건물주라니까 쓰레기를 뒤집어 써도 일단 빌어야겠다 싶어? 진짜 웃기지도 않는다 너. 아니나 다를까 제가 저희 엄마 진짜 정체를 발설하자마자 남편 놈과 시가 인간들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쓰레기 뒤집어 쓰고 수치스러워서 바락바락 악을 쓰던 남편 놈과 코딱지만한 집구석에서 쓰레기 악취 풀풀 풍기며 오열하던 시모가 대번에 제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여보, 내가 장모님께 소홀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이게 끝까지 사람을 등신으로 알고 있어? 하가 다 내 탓이다. 우리가 하도 없이 살아서 능력 있고 잘난 너 같은 며느리 만나니 자꾸 욕심이 나서. 그래서 내가 부추긴 거야. 얘는 그냥 못난 어미 말 따른 것밖에 없다. 어떻게 아들이라도 구제해보려고 하는 게 눈물겹기는 한데 그럼 자식을 좀 똑바로 키우지 그랬어요?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 낳아놓고 알량한 몇 마디로 무릎 꿇고 빌면 어떻게 해결될 줄 아나 본데 감히 내 엄마 그따위로 무시하고 홀대해놓고 같지도 않은 말 몇 마디로 비비려고 들어? 어미나 자식이나 수준 떨어지는 건 별반 다를 바가 없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
아가, 내가 다시는 얘 이런 짓 못하도록, 아니, 내가 직접 내려가서 사부인께 사죄드리마. 우리가 잘못했다. 앞으로 내가 사부인이랑 너한테 종 노릇을 해서라도 잘못한 거 다 갚을 테니까. 듣기 싫어요. 쓰레기 뒤집어 쓰고 그딴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면 뭐 먹힐 줄 알아? 자존심도 없는 것들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지저분하게 쓰레기 냄새 풀풀 풍기며 제 다리에 매달리려고 하는 혐오스러운 놈. 그대로 발로 시원하게 까버렸습니다. 어디 감히 더러운 손을 대려고 들어. 너 그렇게 마누라 등쳐먹으면서 네 식구 챙긴다고 혈안돼 있었는데 이제 네 엄마랑 살면 되겠네. 이 쓰레기 냄새나는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여보. 그렇게 그 냄새나고 구역질나는 집구석을 떠난 이후로 두 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모자란 것들이 자기들 집 쓰레기장 만들었다며 감히 제게 보복을 하거나 법정 대응하는 일도 없었어요. 애초에 그럴 주제도 못 되는 것들이고요. 제가 건 이혼 소송과 그동안 야금야금 제 집에 퍼다 나른 것들 손해배상 청구만으로도 감당을 못할 지경인데 제게 갚아야 할 돈이 산더미인데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그것까지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이혼하겠다는 제 말에 엄마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으신 듯 했지만 그간의 사정을 간략하게 전한 말에는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쳤을 만한 인간이었으면 네가 어련히 알아서 했겠지. 사람 안 변하는 거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니? 이혼의 아픔을 겪은 바 있으신 분이어서 그랬는지 부모로서는 딸의 이혼을 안타까워하시면서도 같은 여자로서는 제 입장을 결국 이해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딸 자식인 저 행복을 가장 진심으로 빌어주시고 이혼을 결심한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전 남편이라는 놈한테는 지금도 다달이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의 돈 쓸 때는 겁도 없이 시원하게 써제꼈지만 갚을 때는 이야기가 다르죠. 애초에 씀씀이도 버리도 수준 차이가 보통이 아닌데 황새 따라잡겠다고 뱁새 주제에 다리가 찢어지게 설쳐댔으니 그거 감당은 스스로 하는 게 맞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혼 소송 마무리되기까지 어떻게든 저한테 빌부터 보겠다고 우는 소리 할 때마다 번번이 제 경우 인력에게 가로막혀 개망신을 톡톡히 당해서 그런지 배째라 굴며 상환 미룰 줄도 미룰 엄두도 못 내는 소심하기 짝이 없는 놈이었습니다. 자기들 명의도 아닌 집, 쓰레기 냄새 밴 것 빼느라 든 돈도 상당하니 없는 형편에 구질구질한 것들이 고생 꽤나 했다는 것이 고소할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심보를 곱게 썼어야죠. 이혼을 하기는 했지만 솔직히 이혼이 크게 상처가 됐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같이 살 가치 없는 놈이라면 갈라서야지 뭐 어쩌겠어요?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지긋지긋하기는 수십 년 산 것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이혼의 해방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지금은 여전히 회사에서 제 능력 마음껏 펼치고 활약하며 저 살고 싶은 대로 제 인생 열심히 신명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앞으로도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 스스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제 뜻 굽히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